자, 2025년 8월 8일장 빠르게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후 1시 13분 정도를 가리키고 있고 아직 장 끝나려면 시간이 조금 남긴 했는데 오늘도 너무나도 지지부진한 흐름의 시장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대금도 뭐 따라와 주지도 않고 그래서 오늘은 좀 빨리 찍고 그다음에 뭐 쳐다보고 있는 것 자체가 좀 스트레스라서 빨리 마감할까 합니다. 자, 보면은 일단 그 지수는 좀 21선 위로 올라와서 반등을 하나 했더니 오늘 그래도 0.6% 가량 마이너스 소폭 마이너스 보여주면서 외국인 수급이 좀 빠지고 있는 모습, 이틀 연속으로 빠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살짝 이제 경계를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왔는데 코스닥은 오늘 특히 올라온 게 이제 외국인이 좀 사서 그런데 특히 뭐 코스닥은 대금이 더 안 붙고 주체가 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선물 같은 경우가 보면은 이제 좀 금액이 줄어들고 있는데 장 막판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되게 소액이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코스닥에 있어서 코스피에 있어서 외국인의 수급이 좀 빠지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코스피가 앞으로 강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오늘은 뭐 시장에 그렇게 큰 어떤 주도 섹터 같은 것들은 좀 없었던 것 같고 그냥 삼성전자가 이제 개인들 키움증권이 보통 개인들이 사용하는 계좌이고 하다 보니까 뭐 개인들이 좀 팔고 외국인 기관들이 좀 사는 그런 날인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수급이 어떻게 찍힐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차트 자체는 어제의 꼬리 윗꼬리를 먹어주면서 다시 살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눌렸다가 갈지 아니면 눌려서 빠질지 뭐 아무 뭐 그런 것들은 예상을 불가능하기 때문에 요 종목은 어쨌든 오늘 그래도 좀 나름 강한 모습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카카오는 여전히 뭐 전날에 이어서 수급이 연속적으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프로그램도 계속해서 들어오는 모습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전 고점 밑으로 좀 해가지고 수급도 좋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또 9월 달에 그 재료가 있습니다. 9월 달에 오픈 AI하고 협업을 지금 하는 회사죠. 그래서 AI 뭐 카톡 공개할 AI 뭐 그런 것 때문에 기대감 뭐 목표가 8만 원 이런 증권사 리포트도 나오기도 했고 해서 이런 것들은 좀 눌릴 때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네이버는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어제 그 카카오 실적 발표가 있고 나서 카카오가 당일에 뭐 11% 급등했던 거랑은 다르게 네이버는 실적이 역대급으로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이너스 3% 빠지면서 수급의 연속적인 매도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카카오는 이 실적 발표하기 전까지 전에도 수급이 계속 좋았던 모습. 그러니까 이 수급이 어떻게 보면 카카오 뭐 실적 발표하고 나서 밀어 올리는 것에 좀 힌트를 준 것이 아닌가. 반면에 네이버는 그러지 못했다. 이게 좀 되게 특이점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딱히 큰 흐름은 없었고 대한조선도 이제 매도세 나오면서 좀 흐르는 모습. 삼성중공업 그다음에 뭐 HJ중공업 전부 다 이제 이건 과열.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요런 종목들도 좀 뛰고 그다음에 SY 스틸텍 이거는 그 아무래도 시장에 그나마 좀 뭐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SY 스틸텍 이거는 전날 그 이제 마지막에 종전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종전 기대감 때문에 좀 올랐던 건데 이제 러시아하고 그 트럼프 푸틴하고 트럼프하고 정상회담을 한다 뭐 요런 뉴스가 나와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 종전 되지 않을까. 근데 오늘 또 이런 뉴스도 떴습니다. 10월까지는 전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휴전 어렵다. 뭐 이런 뉴스가 떠서 여기서 내렸는데 다시 이렇게 올리는 그런 모습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사실 이거는 뭐 시장 마음이고 올리고 말고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먹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오늘 강했던 섹터는 대북 관련주 섹터들이 되게 강했는데 역시나 좋은 사람들 대장주답게 5일선을 깨지 않고 오늘 강하게 반등을 해준 그런 섹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들은 뭐 전혀 놓쳤기 때문에 오늘 자리 이후부터는 더 이상 손익비가 좀 나오지가 않아서 매매를 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고 일단 25일 일정이 있는 만큼
그 남은 기간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지켜볼 생각입니다. 나머지는 딱히 큰 뭐 그건 없었던 것 같고 APR은 이제 전날 이틀 전에 실적이 너무 잘 나와서 올렸는데 여전히 좀 강한 모습. 근데 이런 것도 이제는 매도세가 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것들은 키움증권 등등 오늘은 개인 매수세가 좀 강하지 않을까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넥스틸도 딱히 재료가 없다 보니까 이제 줄줄 흐르는 거고 넥스틸은 그래서 지우도록 하고 산일전기 뭐 이런 것도 이제 고가 찍고 다시 좀 내려가는 모습. 그래서 오늘 그렇다면은 좀 매매를 한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나 이런 거를 좀 보자면은 자, 오늘은 일단 보유 종목부터 보자면은 로봇 종목들 두 개를 가지고 있고 원익홀딩스랑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샀습니다. 이런 것들 매매를 왜 했는지에 대해서 좀 말을 해볼 테고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국에서 열리고 있는 그 로봇 일정이 있어서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잠시 찾아보면은 음, 이름이 뭐더라? WRC. 그렇죠. WRC 로봇. 오늘은 중국에서 차이나에서 월드 로봇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생각보다 뭐 뉴스도 많이 안 나오고 해가지고 로봇주들이 힘을 뭐 못 받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뉴스 나오지 않고 그냥 끝날 것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로봇주들의 수급이 괜찮았기 때문에 보면은 뭐 최신 순으로 보면 로봇 컨퍼런스 개막을 했다. 그쵸? 자, 보면은 과시했다. 그래서 이제 뭐 시작은 했습니다. 그래서 전시가 이번에 되고 있고 참가 기업도 이번에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제품도 새롭게 좀 그 공개가 되고 있고 엔비디아도 이번에 참여를 했는데 구상을 그 엔비디아가 이 인공지능 그 피지컬 AI 그리고 로봇 이런 쪽으로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는 하는데 아직 발표를 안 한 건지 어쨌든은 전혀 뉴스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그 어제도 말을 했지만은 그 엔비디아 연구용 로봇송 공급 이력이 있기 때문에 좀 테마성으로 가주지 않을까.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뭐 올라가려면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좀 테마성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뭐 테마성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뭐 그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좋다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 로봇의 행사 자체가 그렇게까지 큰 뭐 그런 것들은 딱히 또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뉴스 한번 나왔을 때 팔아먹는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려고 하고 있고 요 종목은 이때였죠. 자, 이날 종배를 했다가 뭐 이때 좀 많이 손실을 봤었는데 오늘은 그나마 그래도 다행스럽게 좀 올라줘서 자, 보면은 여기서 이 전날 사가지고 이 위에서 산 것들이 정말 아쉬운데 여기서 샀다면은 수익도 꽤나 크게 나왔을 건데 어제 여기서 산 것들 절반 손절하고 여기서 더 사서 여기서 한 수익 그래도 좀 얼마 안 한 2%밖에 안 됐나? 얼마 안 됐는데 여기서 좀 팔고 여기서 좀 더 사서 여기서 팔고 왜냐면 오늘 프로그램 수급 강하게 들어오면서 일봉도 좋은데 일봉도 좋은데 프로그램 수급 강하게 들어오길래 여기서 올릴 때 보고 있다가 내려졌다가 다시 올릴 때 좀 사서 위에서는 좀 팔았습니다. 왜냐면 좀 많이 오른 느낌이 있어서. 그리고 내려올 때 더 샀는데 이 좀 더 밑에서 샀어야 했는데 뭐 이런 구간 이제 차트적으로 본다면은 뭐 이런 구간 차라리 이런 데 샀어야 했는데 너무 조정도 얼마 안 나온 데서 사가지고 좀 많이 아쉬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뭐 수익도 지켜 있지 않고 그런 상황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종목도 정말 무거워서 좀 움직이지 않는데 뭐 전날부터 계속 모아오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전날 샀다가 오늘 아침에 또 프로그램 수급으로 바뀌길래 샀는데
오를 때 그래도 한 1% 조금 더 넘게 올라서 수익으로는 한 40만 원 정도 찍혔다가 다시 내려와서 지금 거의 수익이 없어진 상황,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0.3%밖에 수익이 안 되고, 근데 이게 프로그램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이게 참 그렇지만 않아도 그냥 뭐 안 올 건가 보다 하고 팔았을 텐데,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뉴스에서는 계속해서 대북 관련된 뉴스를 보여주고 있고 올리면서 팔아먹는 그런 거라서 여기서는 뭐 따라 들어가면 안 되겠죠. 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사실 왜 좀 봤냐면, 오늘 두산은 자, 요런 뉴스가 떴습니다. 이재명 정부 친원전 행보, OECD와 공동으로 신원전 로드맵 컨퍼런스를 9월에 파리에서 개최를 하겠다라는 뉴스가 떴습니다. 물론 단독 뉴스기는 한데 이런 뉴스 짭으로 내진 않겠죠. 그래서 이런 거 짭으로 낸다 하면은 이 기자 진짜 양심 없는 건데, 홍성환 기자. 어쨌든 정부에서 뭐 탈원전에 대한 기조는 좀 변화가 있을 것 같고, 탈원전보다는 원전하고 상생하는 그런 신원전 로드맵 수립해서 원전 산업을 더 키울 확률이 높다. 그런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만 돼도 어쨌든 그 원전 섹터로는 굉장히 좀 호재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보고는 있었는데, 오늘 이 종목도 뉴스는 좋은데 초반에 수급이 굉장히 좀 안 좋았습니다. 특히 10시 이전에는 이 기간 동향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온전히 프로그램 수급에 좀 의존을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뭐 요까지 갔었으니까 굉장히 안 좋았다. 그래서 여기서 빠질 때는 참 좋게 봤는데 뉴스도 그렇고 차트도 좋고 한데 왜 가지를 못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돌려주는 모습에, 이 매도세가 줄어드는 모습에 여기서 요거는 좀 선취를 해놔야겠다. 선취라기보다는 미리 좀 사놔야겠다. 왜냐면 이 추세라면은 기간도 동향이 잡혔을 때 수급이 좋았고, 그동안에 기간 외국인 수급 되게 좋았습니다. 근데 프로그램도 매도세를 줄여 나가는 걸 보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돌아서 나오죠. 그래서 지금 반등을 조금 할까 말까 하고 있는데, 거의 뭐 이거는 반등을 사실 했다고 보기는 좀 그렇고, 아직까지는 좀 되게 저점인데 어쨌든 여기서 샀다. 많이는 못 사고, 왜냐면은 어쨌든 프로그램이 완벽하게 좀 돌아 나오면은 더 살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많이는 못 샀고, 돈도 이제 없습니다. 다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너무 레버리지가 많이 껴있기 때문에 좀 줄이고 더 사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일단 조금만 산 거고, 차트가 또 좋아지고 하면은 또 연속성 있다 생각하면은 더 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힘이 빠진다 싶으면 그냥 팔 수도 있고, 좀 지켜보면서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두산을 좀 가지고 있다는 거. 오늘 매매한 종목들 중에서 또 특징적인 게 네이버가 있었는데, 네이버는 사실 그 어제 카카오를 생각해가지고 초반에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내려가는 것 같다가 다시 프로그램 수급과 함께 올리길래 여기서 사서, 이거는 어제처럼 카카오처럼 주도주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초반에. 그래서 이 초반에 매매를 좀 했는데 팔아먹고, 이게 완전 9시 시작하기 전에 거의 한 8시 40분쯤에 매수를 했는데 동시효과 끝나고 완전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조금 많이 샀어가지고 여기서 손실을 좀 봤는데, 어쨌든 좀 빨리 끊어내서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골로 갈 뻔했다. 근데 이것만 해도 여기서 30만 원 손절을 했고, 여기서 조금 번 게 있었어가지고 결국에 네이버는 21만 원 손절로 됐다. 삼성전자도 오늘 참 이런 종목에서도 손실이 날 수 있구나, 이거를 좀 깨달아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손절이 많네. 어쨌든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이것도 오늘 수급도 좋고 차트가 사실 이 전날에 꼬리를 먹으러 가는 그런 움직임이어서 되게 좀 좋게 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뭐 꼬리를 먹으러 가겠다 싶어서, 이것도 초반에 잘 샀는데 여기서 바로 못 가서 이게 프로그램이 바로 패대기를 치길래 쫄아서 팔았더니 좀 가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한 1%밖에 못 가긴 했지만, 근데 여기서 샀는데 이것도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
그래서 요거는 확실히 삼성전자는 좀 보유자가 밑에서 사서 위에서 파는 식으로 하는 게 맞지, 오를 때 따라 들어가는 종목은 절대 아니구나. 다시 한번 좀 느끼는 그런 종목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익홀딩스는 아까 보여줬던 그 로봇 관련해가지고 팔고 좀 더 사서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 네이버, 그 다음에 카카오라는 종목 보면은, 이 카카오도 오늘 사실 수급도 너무 좋고 그랬기 때문에 이 종목도 초반에 좀 지켜보기는 했는데, 어쨌든 너무 낮은 자리에서 산 건 아니다 보니까 좀 아쉽게 매매를 잘 못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총 한 뭐 6만 원 정도밖에 돈을 못 벌었고, 로보티즈는 어제 종배를 해왔던 종목인데, 어제 종배를 해왔던 종목 그냥 초반에 안 오르길래 좀 아쉽게 좀 팔았던 종목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로보티즈는 좀 힘을, 지금 올랐구나. 이 종목, 지금 올랐구나. 근데 일봉이 좋아서 이 종목을 사실 어제는 주력으로 좀 보긴 했는데, 오늘은 움직임이 좀 둔화된 느낌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종목이 그 원익홀딩스한테 좀 뺏긴 느낌이라서 이 종목을 안 했는데, 결국 이 종목이 뒤에 1% 정도. 그래서 로봇 종목들이 지금 살짝 보면은 원익홀딩스, 유진 로봇, 원익홀딩스는 수급도 나름 나쁘지 않고, 유진 로봇, 유진 로봇은 오늘 뭐 별 움직임이 크게 없는 것 같고, 클로벗, K 휴머노이드 연합 공식 참여 이런 뉴스도 달았는데 대금도 없고 차트도 좀 별로라서 매매를 실제로 하지는 않았던 종목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은 여전히 수급도 좋고 뭐 한국의 어떻게 보면은 대표적인 로봇주니까 좀 샀는데, 움직임이 너무 없어서, 야, 1% 먹기도 정말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1% 수익 줬을 때 팔았어야 했나라는 생각이 드는 정말 지루한 종목입니다.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로봇은 살짝 조금 수익 주기는 하지만 좀 소외가 많이 돼 있는 섹터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지지부진한 움직임, 재미없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뭐 두산 에너빌리티는 수급 계속 들어오면서 이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좀 기대를 하게 만드는 그런 차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한번 좀 크게 가졌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지수가 생각보다 되게 좋다 보니까 오늘, 물론 여기 보면은 선물이 아니라 수급, 코스피 외국인들 약하게 팔고 있고,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사고 개인이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소액 플러스 정도를 찍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힘이 굉장히 없고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인데, 참 그러다 보니까 이 방향성 없이 횡보를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요런 그 인버스 종목들을 좀 손실을 보고 또 손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참 정말 너무 잘못 샀다. 많이 후회를 좀 하고 있는데, 2%, 1.4% 이거 뭐 하락 나오면 당연히 뭐 다 깔 수 있기는 한데, 하락이 너무 안 나오니까 참 보면서도 지금은 62만 원이지만 아까 마이너스 70만 원까지도 갔었고, 이 정말 인버스로 잘못하면은 나 같은 사람은 인버스로 망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장을 그거 예측하려 하지 말자. 시장은 대응하는 것이지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은 어떻게 갈 것이다. 이거는 뭐 신도 못 맞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말 잘하는 고수들도 요런 거 가지고 보통 지수 선물, 파생 상품의 옵션, 선물 옵션, 그걸로 방향성 베팅을 하다가 정말 골로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무리 올라갔다 해서 떨어지겠지.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땐 떨어질 확률이 높은데,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함부로 예측하지 말자. 이런 구간에서도 그 인버스 투자했다가 골로 간 사람들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무튼 그 미장도 지금 굉장히 아직까지 강하고, 그러기 때문에 함부로 예측하기보다는 좀 대응하는 그런 것이 나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수급들이 조금 애매하고 시장에 힘이 없어지는 모양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는 절대 매매하지 말자. 적극적으로 절대 매매하지 말고 좀 주면 팔자. 그래서 오늘 로봇도 어느 정도 좀 주면은 챙길 생각으로 그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왜냐면은 요새는 너무 그 시세의 연속성이 좀 없어가지고 시세를 주면은 바로 내려버리고 시세를 주면 바로 내려버리고 매매하기가 참 까다롭다 생각이 듭니다. 어, 잠시 아무튼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매매하기 힘들다. 그런 것들을 좀 염두를 하면서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뒤죽박죽으로 왔다 갔다 하고 뭐 요런 뭐 실리콘2 지금 사실 좀 큰 틀에서 본다면 한알령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시세를 받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파라다이스 필두로해서 파라다이스 그다음에 호텔신라 이 종목은 수급이 좋아가지고 나중에 좀 많이 눌리고 하면은 그때 상황 봐서 좀 보지 않을까 싶고 한알령 쪽 보면은 YG 플러스 이런 것들 하이브 그다음에 근데 이런 거 보면은 막 엄청나게 힘있게 올라가는 느낌보다는 좀 시장에 힘은 없는데 횡보를 하고 좀 애매하니까 이런 애들 한 번씩 쳐올리는 느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화장품 쪽도 누구는 내리고 그쵸? 누구는 내리고 누구는 또 오르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뒤죽박죽이기 때문에 뭐 여기도 보면은 좀 이런 것도 보면 지저분하고 차트도 그죠? 뭐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거 보면은 스튜디오 드래곤도 뭐 참 여기 6월부터 7월까지만 해도 참 안 좋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오히려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왔고 여기서는 되게 안 좋은 뉴스들 많이 나오더니 지금 또 좋은 뉴스들이 뭐 많이 나오는지 여기 보면은 회복이 가능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말들도 나오고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서 뭐 한알령과 관련해 가지고는 어떤 종목들을 좀 보고 나중에 일정이 맞춰서 좀 눌렸을 때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을 선정을 할지 그런 것들도 좀 미리미리 생각을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이렇게 올라와 있는 애들은 그러니까 뭐 참 좀 애매하다고 느끼고 이미 너무 많이 올라와 있으면은 또 내렸을 때 함부로 샀다가 많이 좀 물리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뭐 스튜디오 드래곤 쪽이라든지 이런 것도 연구를 많이 해서 정말 왜 오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좀 찾아볼 생각이고 그게 아니라면은 아까 여기 있던 호텔 신라 뭐 이런 섹터로 파라다이스는 이미 뭐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렇게 보면 많이 오른 건 아니긴 한데 근데 이게 이런 차트를 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그거는 뭐 개인마다 좀 매매를 하면서 본인이 좀 좋아하는 스타일의 그런 종목들 재료들 차트들 파악해 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어쨌든 뭐 이런 종목들 좀 눌릴 때 볼 것 같고 명심해야 되는 거는 이쪽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는 대금이 정말 안 붙는 종목이기 때문에 올랐을 때 절대 사면 안 된다. 올랐을 때 절대 사면 안 된다. 그다음에 어 이런 것들이 좀 싫다면은 차라리 엔터 쪽에서 기회를 찾는 것도 방법인데 이런 것들은 타점 공부 많이 해가지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로봇들이 좀 마지막 막판에 좀 움직여줄지 그런 것들 한번 확인을 해볼 것 같고 노랑풍선 이거는 이제 테마성으로 떴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내리는 거죠.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이 수혜를 정말 받을 것이냐라는 의미에서 봤을 때는 좀 그렇지는 않죠. 사실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것들은 엔터 쪽이고 미디어 쪽이고 아까 봤던 그 뭐 화장품 쪽이고 아까 봤던 그쪽 뭐 파라다이스 호텔신라 이런 뭐 면세점 운영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gambling 하는 그런 거 뭐라고 하지 카지노 운영한다든지 아니면은 호텔 뭐 이런 쪽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데 뭐 아까 여행사들 이런 거는 완전 그냥 개잡주 테마주 뭐 이런 식으로 보고 그런데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좀 보내줄 거는 좀 보내주고 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큰 코 다칩니다. 그다음에 이 원익 IPS 같은 경우가 아까 좀 차트의 관점으로 조금 매매를 했는데 여기 보면은 원익 IPS. 근데 이거는 뭐 당연히 소액으로 했고 왜냐면 요즘 시장 대금 넘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뭐 사실 그
오르는 이유를 보면은 반도체 소부장 그쪽으로 좀 돌고 있는데 정확하게 이유를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은 수급도 그렇게까지 이거 시가총액은 1조가 넘는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참 수급도 그렇고 뭐 어떻게 올라가는 건지 뭐 오늘이야 당연히 수급 좋게 찍히겠지만 근데 어쨌든 이 전날 윗꼬리를 빼고 요렇게 마감을 해뒀었는데 근데 오늘 보니까 아까 제가 봤을 적에가 한 35,000원 근처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주가를 올려놓더라. 그러면은 아 얘가 어제 꼬리를 빼고 다 죽여놨는데 왜 이거를 다시 살리냐 이런 생각을 이제 해야 됩니다. 뭐 이런 때 왔을 때 이런 때 오거나 아니면은 뭐 요렇게 왔을 때라든지 그래서 이 종목을 아까 매매를 조금 했는데 왜냐면은 이런 식으로 근데 수급도 되게 좋았고 이런 식으로 일봉을 만들어 놨으면은 이거 전고 돌파하고 좀 가겠다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서 사가지고 좀 위에서 팔았는데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경험적으로도 뭐 재료를 알고 그 다음에 왜 오르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파악이 잘 돼 있으면은 비중 막 밀어 넣어가지고 매매 크게 해서 돈 많이 벌어오겠지만 그런 게 좀 안 돼 있다 보니까 이런 건 뭐 비중 절대로 많이 못 넣죠. 그래서 차트적으로 하는 거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 절대로 재료도 모르면서 함부로 덤비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재료 모르면은 무조건 좀 작은 비중. 차트적으로 접근해야겠다. 이거는 너무 좋아 보인다 하면은 비중 작게. 그게 아니면은 하지 않는 방향으로 보내주는 식으로. 그래서 사실 지금도 재료 알면은 당연히 뭐 접근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모양새이지만 이게 뭐 그러니까 공부가 그만큼 중요한 건데 어쨌든 이것도 실적 발표를 어제 해서 흑자 전환을 했는데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리포트가 나와 있는 것도 아닌 거 리포트인가? 38,000원 그렇게까지 높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어... 오케이 뭐 리포트 이런 거 목표가 상향 조정 이런 거는 되게 좋은 쪽인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이런 것도 뭐 반도체 중에서도 또 소부장 그 작은 업체들은 밸류체인 그런 애들은 또 되게 어렵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함부로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도 사실 안 들었습니다. 공부를 하고 싶지도 않고 쳐다보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그런 거고 음 나머지는 딱히 또 이렇게 시장이 자 이런 뉴스가 떴는데 지금 시장을 보면은 뭐 지지부진하면서 지금은 또 슬슬 내려오고 있죠. 이러면 또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이 또 갈 수 있다고. 왜냐면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이 섹터들도 많이 좀 좌우가 많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 또 보면은 코로나 관련주들이 있다고 치면은 분명히 또 슬금슬금 올라와가지고 시장에서 투자해 달라고 내동해 달라고 아마 손을 흔들 겁니다. 보면은 아직은 없나? 뷰티 스킨 이건 뭐 이런 500억도 안 되는 그 계잡주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은 쳐다보는 것도 용납을 하면 안 된다. 이 쳐다보는 것조차 죄다. 그러니까 당장 눈을 감던지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바꿔라. 어, 종목 지금 이 시장이 또 이렇게 슬금슬금 흘러내리니까 종목들의 힘이 더 없어지는 게 좀 보이고 음, 요즘은 하루 오르면 하루 내리고 약간 이런 식으로 시장이 좀 진행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약합니다 시장이. 그래서 참 로봇들만 좀 많이 오르면은 잘 정리를 하고 끝내고 싶었는데 로봇들이 생각보다 수급은 잘 들어와 줬는데 여기서 뭔가를 전혀 못하고 있어가지고 참 답답하고 레인보우도 지수 좀 하락하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매도세 나오죠. 지수가 좀 빠르게 다이빙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뭐 큰일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에 따라서 대응하는 방법이 좀 달라질 텐데 지금 뭐 시장에 큰일이 있어 보이지는 않고 그냥 뭐 미국 선물이 내리나 이런 것도 이럴 때는 확인을 한번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선물이 내린다면은 또 조정의 명분이 아직 뭐 미국 선물 괜찮고 근데 미국도 이제 이게
고점, 너무 고점이고 어제 전날에 고점을 또 오늘 뛰어넘지 못하고 일봉인가? 아, 이 일봉이 이거구나. 어, 이런 식으로 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지수 하락하는 거 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잠깐 중지해 보겠습니다. 자, 시장이 되게 재미가 없는 관계로 오늘 거래대금 순서대로 한번 종목들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로 두고 ETF, ETN 스펙은 제외를 하고 종목들을 볼 텐데 삼성전자는 여전히 뭐 똑같은 그다음에 JP 모건, 모건 스탠리 쪽에서 매수를 좀 많이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프로그램 매수 좀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뒤에 가서 지수가 안 좋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매도 물량이 좀 나오는 모습이고 어쨌든 일봉상으로는 아직 살아있다. 재료만 좋으면은 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재료 같은 거를 잘 모르겠어가지고 저는 접근 안 할까 싶습니다. 카카오는 계속 좀 횡보를 하고 있고 내렸다가 올랐다가 뭐 반복하는데 이거는 급하게 뭐 위에서 잡을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이버 오늘 실적 발표를 하고 떡락을 하는 중이고 실적이 아주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종목들은 상승을 하고 어느 종목들은 내려가고 하는 그 기준은 정말 뭐 아직도 잘 모르겠고 네이버도 왜 이렇게까지 내리는지 그런 것들은 사실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아무래도 AI 관련된 시장인데 요새는 미국 시장도 그렇고 뭐 대화형 AI 탭을 출시한다는 게 내년 뭐 카카오는 9월 달에 당장 출시를 하는데 얘네들은 내년이라서 그런지 뭐 주가가 반응이 좀 되게 안 좋다. 뭐 SK 하이닉스도 오늘 뭐 평소에 수급 자체가 되게 꼬이고 별로 뭐 관심이 좀 시장에 관심이 많이 죽은 종목이라서 이 종목도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아 오늘 이제 좀 주목할 만한 게 방산주들 LIG 넥스원 그다음에 현대로템 그죠? 그다음에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이런 종목들 뭐 현대로템 LIG 넥스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좀 방산주들이 굉장히 좀 크게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이제 보면은 이제 이런 뉴스가 나오죠. 너무 비싸다. 그래서 LIG 넥슨 지나치게 고평가됐다라는 관측이 쏟아진다. 주가가 오를 때는 엄청난 장밋빛 리포트가 나오지만 요런 고점에 있을 때는 이런 리포트 조금 부정적인 거 하나로도 이렇게 크게 큰 폭의 하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항상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그 시장을 이끌어오던 주요한 섹터 어떤 게 있었냐면은 방산 지금 보고 있는 LIG 넥스원, 현대로템,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보면은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을 했던 종목들 섹터인데 이제 많은 하락을 좀 하고 있고 그 지금 살아있는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것들은 하나조선, 조선주들은 아직 살아있다고 볼 수 있고 하나조선은 아직도 뭐 프로그램 수급도 잘 들어오면서 수급이 굉장히 좀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 야 이게 너무 고점이라서 들이대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어쨌든 아직 뭐 그 방사는 좀 죽고 있지만 조선은 아직 살아있다 이런 생각이 보면서 좀 듭니다. 그래서 HD, 현대중공업, 대안은 뭐 신규주니까 뭐 삼성중공업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도 추세는 살아있다. 때 너무 고점이라서 접근을 하기에는 이미 좀 늦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사이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슬슬 올라주려고 하는 움직임인데 좀 강하게 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보자면 아무튼 그래서 대금 순서대로 봤을 때 얘네들이 좀 특징적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 두산 테스나 이 종목은 뭐 최근에 좀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이라서 뭐 수급은 좀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이 종목은 애플, 삼성, CIS 협력, 이미지 센서 협업, 직간접적인 수혜를 얻을 것이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산 쪽이고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쪽. 이제 좀 가주려나. 근데 뭐 원전 섹터 이럴 때는 원전 섹터를 같이 좀 펴두고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봤을 때 원전 섹터에는 뭐 두산 에너빌리티 말고는 딱히 뭐 섹터 전반적으로 오르거나 그런 느낌은 또 아닌 것 같고, 두산이 또 많이 올라주거나 하면은 섹터 전반적으로 좀 견인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좀 그런 느낌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 한국전력도 그동안 많이 올랐다가 이제 조정을 보이고 있고, SK이노엔 이런 것들 윗골이 다는 것들 되게 조심해야 되고, 파마리서치는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이런 종목들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하고도 주가가 계속 좀 오르고, 야, 그래서 어떤 사실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뭐 전혀 스터디를 해본 종목이 아니라서 어,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스터디 안 했는데 무턱대고 매매를 하거나 그런 실수는 절대 저지르면 안 되고, 무조건 공부를 해본 종목 안에서만 매매를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APR, 저 화장품 쪽이고, 요즘 한국에서 가장 핫한 화장품 관련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PR, 이제 과거에 그 뭐 아모레라든지 그런 애들은 이제 잊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애들이 요새는 가장 핫하다. APR, 심텍 이런 애들은 뭐 왜 오르는 거지? 심텍은 하반기 수익성 개선 기대감, 뭐 이런 것도 뭐 기대감 있는 거 오케이, 차트도 좋은 거 오케이. 근데 어떤 섹터인지, 왜 그러면은 실적이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겠는지,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지 않고서는 매매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장기 투자 잘하는 사람들 중에서 좀 탐방도 하고 기업들 찾아가가지고 왜 좋아질 수 있는지 좀 스터디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들의 몫이지 이런 것까지 훔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달바 글로벌도 화장품인데 얘가 아마 실적 발표가 내일인가 있을 텐데, 일단은 뭐 수급은 좀 아무래도 그 APR에 비해서는 당연히 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은 APR 같은 움직임은 보여주지 않을 수 있겠다. 어제의 카카오와 오늘의 네이버처럼, 그런 생각도 합니다. LG화학 이런 것들은 딱히 뭐 결사항전, 오케이. 뭐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이제 지쳐가지고 종전하고 싶어 한다. 뭐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또 주가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파라다이스, 뭐 대한조선 이 종목도 한참 오르다가 좀 내리는 모습이고, 수급도 받아주지 않고 개인만 사는 그런 느낌이죠. 이런 것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 시스템도 방산 쪽 내리고 있고, 아난티 오늘 올랐다가 얘는 이제 또 그 CB 공매 전환사채 나오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된다. 꽤나 컸던 것 같고 한 300만 주 넘게 나오는 걸로 기억을 하고, 이거는 다음 주 화요일에 아마 상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펼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상장일은 8월 12일이고 추가 주식 수는 360만 주다.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한국콜마. 얘는 실적 발표하고 또 역대 최대 실적이기는 하지만 또 이렇게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시장이 전반적으로 정말 쉽지 않다. 이런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야,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 뉴스가 좀 있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여기 뜰 정도로 지금 실시간 조회 순위에 일단 뜰 정도로 어, 지금 단기적으로 좀 오른 느낌인데, 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더 사지 않고. 어, 얘는 프로그램이 좀 빼나 원익은 빼도 여전히 너무 좀 세고, 얘가 가져야 되는데, 레인보우가 비중이 좀 커가지고 얘가 좀 가져야 되는데, 얘가 한 1%만 가져도 되는데 얘는 정말 안 움직이고, 알테오젠, 바이오 섹터도 지금은 전혀 힘 없는 모습, 수급도 안 좋고, 이런 애들은 내려온다고 잡는 게 아니라 쳐다봐서도 안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삼성 SDI 이런 것들은 이제 기간 수급이 계속 연속적으로 들어오는데 얘가 완전 바닥권인데 이런 것들은 스터디 돼 있는 사람들이 뭐 장투하거나 이런 거지 개인들이 뭐 하기에는 시간도 오래 걸릴 테고 어려울 것 같고 뭐 원익 아까 봤던 종목인데 삼성전자 혼풍의 원익 IPS 특징주 애플 계약 수주에 수혜 기대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게 일봉 되게 잘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지수도 좀 별로고 해서 전혀 뭐 매매를 해보진 않을 텐데 이런 것들 흐름 한번 공부를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현대힘스, 조선기자재 쪽으로 알고 있는데 얘도 보면은 뭐 별 뭐 뉴스도 없고 패스, JYP 예, 오늘 엔터 쪽들이 전반적으로 좀 강한 것 같고 현대에너지솔루션 배터리 쪽은 되게 약하고 네이처셀 이런 거 뭐 좀 안 좋은 공시 떠가지고 이게 그 보면은 조인트 스템 품목 허가 반려 이게 세 번째라고 합니다. 하면 되게 안 좋은 거고 그래서 핫다 하는 뭐 사람들은 매매를 할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것들은 쳐다봐서는 안 된다. 이런 종목들 절대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는 하나 엔진 또 요런 쪽은 요새 되게 강한 것 같고 아마 중공업이랑 같이 엮이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음, 중공업 쪽 한국조선해양 큰 뭐 동향은 없고 뭐 현대차 당연히 이런 애들은 관세를 맞는 애들이니까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싶고 산일전기도 너무 많이 올라서 차익 실현이 좀 나오는 것 같고 현대미포, 한국항공우주 뭐 그 다음부터는 사실 뭐 대금도 800억 정도 되고 하니까 오리엔탈전공 얘도 조선기자재 어제 되게 강했는데 오늘도 좀 강한 모습 수급도 그렇고 어 아무튼 이런 애들을 사실 뭐 크게 매매를 하고 싶은 생각은 안 듭니다. 어, 그래서 보면서 뭐 풍선도 그렇고 보면서 드는 생각은 영원한 건 없다. 오르면은 내리고 내리면은 또 오르고 그러기 때문에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자. 그런 것들이 또 생각이 납니다. 아직까지 뭐 지지부진하고 뭐 딱히 다른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일단 잠시 또 정지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수가 생각보다 더 빠르게 하락을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종목들을 좀 처분하는 중입니다. 아무리 강한 종목이 있어도 지수의 하락을 이길 수는 없는 법이고 생각보다 하락이 좀 크게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생각보다 빠르게 하락을 하는데 음, 좀 내리면 사고 싶은 애들도 있고 팔고 싶은 애들도 있고 로봇은 어쨌든 오늘 좀 가주기를 바랬는데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조금 더 매도의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익 같은 경우도 방금 다 팔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좀 비중이 커가지고 얘 너무 아쉬운데 수급은 좋기는 한데 좀 너무 움직이질 않으니까 이 종목도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얘는 조금 더 사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밑에서 조금 더 얘를 사보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안 팔릴란가? 안 사질란가? 음, 음, 여기서 사면 제일 좋을 텐데 둘 다. 음,
안 사가나. 반응을 해주고 있어서 200원대에 200원대에 그냥 다 사야 되나? 200원대에 레인보우는 좀 팔리고 있고 씨. 두산으로 좀 갈아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인보우를 좀 팔고 로봇 쪽은 생각보다 뭐 뉴스도 많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도 대응을 되게 잘한 것 같고 어 얘는 이제 고민인 게 좀 있으니까 가져가 볼지 아니면은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이 되는데 일단 여기는 비중이 큰 애들로 다시 바꿔서 비중 큰 애들을 위주로 이렇게 좀 디스플레이를 해놓고 자 수급 잘 들어오는 거 확인을 하면서 얘를 좀 볼 생각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다 대응을 그냥 해버릴지 아니면은 얘네들만 좀 가져갈지 이 로봇 섹터도 수급이 나쁘지가 않아가지고 이 정도만 그냥 가져가 볼까 싶기도 하고 참 애매하게 얘네들도 일단 원익은 팔았으니까 원익은 방금 좀 시장 하락이 나올 때 좀 잘 정리를 했습니다. 잘 정리를 하고 그래서 오늘 원익이 뭐 요 정도 17만 원 정도 조금 아까 50만 원까지도 갔었는데 좀 아쉽게 마감을 하게 되었고 레인보우 종목이 지수가 하락한다고 생각하면은 파는 게 맞고 로봇 뉴스가 너무 안 나와가지고 로봇은 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3만 원 좀 팔아야 될 것 같고 얘는 네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은 얘 아까 40만 원까지 갔던 종목으로서 너무 아쉽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 너무 아쉽다. 40만 원까지 갔었는데 얘만 좀 가지고 있을까? 안 갈라나? 진짜 안 갈라나? 뭐 어쨌든 수급이 좋으니까 얘는 조금만 한번 가져 있어 볼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대응 바로 하면 되니까 또 떨어지고 하면은 일단 비중을 다 줄여놨기 때문에 이제 좀 두려울 건 없습니다. 그래서 레인보우는 여기에 아까 비중 줄였던 가격대라는 거 표기를 좀 해두고 카카오도 뭐 많이 내려온 게 아니라 전일 종가 기준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좀 매매를 붙이기가 애매하다고 할 수 있고 오늘은 사실 그게 딱히 사고 싶은 종목도 많이 없고 레인보우가 좀 많이 아쉽고 레인보우를 그냥 아까 조금이라도 정리를 했었어야 했는데 40만 원 수익이 그대로 그냥 날라간 셈이 되니까 그거가 생각보다는 좀 속이 쓰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일 있는 일인데 매일 있지만 그래도 속이 쓰린 회사 비중을 많이 줄였고 그중에서 한 3,500 정도가 인버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하면은 오히려 다른 종목들이 내려도 인버스가 올라와 주니까 오히려 좀 방어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
야, 여기는 오늘도 좀 강하고, 하나오션. 야, 하나오션은 오늘도 수급이 되게 강한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 근데 이게 너무 높아서 손이 전혀 안 갑니다. 레인보우는 뭐, 아마 기관 매수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 외국인만 매수가 있고, 오늘은 개인 매도에다가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은데, 요새 그리고 좀 하나 되게 흥미로운 게, 이 한국의 지수가 어떻게 보면은 미국 지수보다 좀 선행하는 모양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8월 1일에 8월 1일 한국 시장이 미국보다 앞이니까 하락을 하고 미국이 내리고 그 다음에 패턴 보면 좀 비슷비슷해가지고 한국이 내리면 미국도 내일 내릴 확률이 높다. 근데 이게 약간 글로벌 시황적인 이슈로 외국인 드리븐이라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뭐 미국 시장이 한국을 참고한다 이런 거는 전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래서 한국 시장이 조정을 보이면은 미국 시장도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그럼 다음날 한국 시장은 더 갭 하락으로 시작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것들 생각을 하면서 지금 종목들의 그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뭔가 종목들을 가지고 있기가 싫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런 의미에서 레인보우도 좀 팔아야 되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나 뉴스가 나올까봐 보고 있는데 전혀 뉴스 없는 것 같고 WRC 로봇 음, 전혀 뭐 음, 주목받는 종목이 전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모닉홀딩스는 판 가격대 거의 뭐 근처쯤인 것 같고 어, 홀딩스. 아 얘가 수급이 계속 좋은데 원익이가 수급이 계속 좋아가지고 얘가 그래서 로봇을 뭔가 팔기가 싫은 얘 뭔가 음, 원익까지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근데 대금이 없고 하니까 투산 에너빌리티 아 근데 이 종목도 참 못 가는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종목들을 어떻게 구성을 하고 가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는데 일단은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어떻게 될지 결정이 좀 될 것 같고 일단 막판에 외국인 기관이 좀 팔았는데 삼성전자가 올라줘야 원익도 좀 오르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종목은 패스 수급도 좋고 다 좋지만은 오늘은 좀 리스크 지지 않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좀 듭니다. 정말 힘없고 재미없는 그런 시장이 연속되고 있는데 시장 하락이 일단은 한국 시장에서는 상한가도 마땅히 좀 제대로 된 상한가도 없고 그다음에 제대로 된 뭐 상승하는 종목 딱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약한 시장이 맞다라고 볼 수 있고 어, 정말 정말 볼 게 없네.
아, 이 로봇이 계속 좀 많이 아쉬운데. 아, 외국인들은 왜 팔까? 그냥 단순하게 바스켓이기 때문에, 바스켓이기 때문에 지수 뺄 때 자동 매도가 되는 것인지. 아,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합니다. 생각 없이 매매하는 게 아니라 고민을 하면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수급이 좋은데 이 종목을 매도하고 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 특히 제일 좋은데 원익홀딩스 차트도 이 정도면 나쁘지도 않은 것 같고 수급도 나쁘지가 않아가지고 얘를 팔고 가는 게 맞는가? 뉴스가 너무 안 나와서 시장에서는 좀 관심이 확실히 없는 것 같은데 이 종목은 그래도 차트도 그렇고 관심 좀 갈만하지 않나 생각이 좀 들어서 아, 야, 왜 이렇게 관심이 없을까 이게 시장에서 이해할 수가 없네. 이해할 수가 없어. 일단은 이쪽은 여전히 약하다 약해. 수산 형님 쏴주세요. 오니콜딩스 레인보우는 좀 팔고 아 얘는 또 가지고 있으면 한번 좀 올라줄 것 같기는 한데 가지고 있을까 그냥 로봇 근데 이게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뉴스가 안 나올 법도 한 게 엔비디아에서 그 일정 자체가 다음 주 가지고 좀 더 가지고 있어 보겠습니다. 얘는 머니콜딩스도 좀 지켜보고 어, 지수도 하방으로 내리다가 브레이크를 걸어주고 그러니까 지수가 확실히 조정을 좀 보이더라도 급격하게 빼거나 뭐 그러지는 또 않아서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 근데 대응은 좀 해주자 그런 느낌이고 아유 진짜 가는 애들 없네. 신풍제약 아까 말했던 그 코로나 시장 이런 식으로 할 거 없고 하면은 이런 애들 슬금슬금 올라옵니다. 아, 얘도 아까 재건 관련주인데 뭐 우크라이나 주민들은 종전했으면 좋겠다. 피곤이 아무래도 많이 쌓였을 테니까 그런 식으로 여론조사가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또 생각이 듭니다. 불쌍한 우크라이나 주민들. 카카오도 와, 이 수급 계속 좋고 개인만 팔고 외국인 기관은 사들이는. 근데 이게 또 함부로 여기서 사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미장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너무 이렇게 고점에 있는 상황에서는 참 뭔가 종목을 차고 가는 것 자체가 되게 부담이 되는 것 같아서 자
일단 뭐 볼 거가 없으니까 잠깐 또 중지하고 나중에 또 별일 있으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